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의 네 번째 버전입니다. 네 번째 버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세 번째 버전을 이제 개선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름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만 저장을 했는데, 거기에 뭐 이메일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서 전화번호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 것이 네 번째 버전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 두 가지 항목만 저장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같은 데에서 주소록에서 사람을 그룹으로 분류해 둘 수 있죠. 뭐 친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메일 주소나 그룹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만 있는 사람도 있고, 이메일 주소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혹은 뭐 그룹이 지정된 사람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약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들이 많아지고, 또 그 항목들이 전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add 명령어의 경우에는 먼저 add하고 내가 add할 사람 이름을 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그냥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이 메시지가 뜨고, 그럼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엔터를 쳐서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지정하면 뭐 프렌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외에서는, 이건 제 실수네요. 조은이 아니라 지금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find 홍길동을 하게 되면 홍길동이 찾아와서 우리가 입력한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도 제가 엉터리로 썼네요. 010-2345-6789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메일은 없고 그룹은 프렌드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전 버전 3가 가지고 있었던 뭐 파일로 저장을 하고 파일로부터 읽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지원이 되고, add가 아니라 delete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입력할 때 중간에 이렇게 뭐 지금 여기에도 공백이 여러 칸이 있죠. 또 홍과 길동 사이에도 공백이 여러 칸이 있습니다. find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앞에 불필요한 공백, 또 이름과 성 사이에 불필요한 두 개 이상의 공백 이런 게 있더라도 이런 걸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처리를 해서, 실제로 저장될 때는 여기 보면 저장된 이름은 그냥 이렇게 홍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add 할 때 혹은 find 할 때 이렇게 단어 사이사이에 불필요한 공백을 여러 개 추가하더라도 알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해서 이렇게 딱 컴팩트한 형태로 저장되고, 또 검색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뭐 두 칸 띄우고 길동 이렇게 검색해도 홍길동이 검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네 번째 버전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제공해야 될 기능입니다. 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읽고 이제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파일 형식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버전의 경우에는 파일 형식이 매우 단순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각 사람이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의 정보만 있고, 또 이름과 전화번호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파일에는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복잡해졌죠.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또 그룹이 지정돼야 되는데 그 네 가지 항목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뭐 두 가지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룹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읽었을 때 그게 이름인지 아니면 전화번호인지 이런 거를 왜냐하면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이름이 한 단어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홍, 한 칸 띄우고 길동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저장을 했다가 읽을 때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이름인지 홍이 그냥 이름인지 아니면 뭐 홍길동까지가 이름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트릭이 이제 구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데이터 파일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한 라인으로 저장을 할 텐데 단 이 항목과 항목 사이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샵 캐릭터를 구분자로 써서 그래서 이름을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샵 문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샵 문자를 저장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메일 주소가 없는데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한 칸의 공백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백 문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friend, 그룹은 friend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공백 문자로 라인의 끝을 이렇게 공백 문자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홍길동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름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샵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가 이름인 거니까 이름이 뭐 두 단어로 되든 세 단어로 되든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전화번호가 없다는 뜻이고 이메일 주소는 이거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룹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여기가 라인의 끝이고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존도인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 주소도 없고 그룹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한 명씩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파일 형식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저장해야 될 항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은 names라는 배열에 따로 저장하고 번호는 또 전화번호는 numbers라는 배열에 따로 저장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배열을 우리가 최소한 4개의 배열을 써야 되겠죠. 이름을 저장하는 배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배열, 또 이메일 주소들을 저장하는 배열, 관계를 저장하는 배열 이렇게 4개를 써야 될 텐데 항상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관계는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4개의 배열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데이터를 별개의 변수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관계, 그룹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는 그런 경우에 구조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건 뭐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버전에서 우리가 사용할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체를 사용해서 한 사람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struct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struct person은 4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과
넘버와 이메일과 그룹 이 각각은 다 그냥 문자열로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문자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지금 struct person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struct person이라는 구조체의 정의이고 거기에 다시 이제 우리가 type definition, type def 문을 써서 이 struct person이라는 이 구조체를 그냥 대문자로 시작하는 person type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type def 문은 그냥 일종의 renaming입니다. 이름을 새로 붙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타입명이 이렇게 struct person 이렇게 두 단어인 것은 뭐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앞으로 우리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C 프로그램에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구조체에 대한 정의와 타입 데피니션 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한 단어로 된 타입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입 데피니션 문과 구조체의 정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이 structure tag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소문자 person은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략해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uct person을 정의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structure가 이제 한 사람을 표현하는 위한 구조체인데 우리 전화번호부에는 물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 person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의 한 칸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항상 이렇게 모여 있겠죠. 구조체로 정의되었으니까. 그래서 person 타입의 배열 디렉토리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화번호부를 폰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디렉토리라고 지었고 capacity는 이제 뭐 최대 100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person 타입의 배열 디렉토리를 선언했고 n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의 0이고 이제 이 네 번째 버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버전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사용자의 명령어를 읽을 때 이제 한 단어씩 이렇게 읽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명령어일 테니까 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이 입력되는데 이름은 사실은 여러 단어로 구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버전 3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인 단위로 입력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eadlin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항상 라인 단위로 먼저 입력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토큰 단위로 잘라서 어떤 부분이 명령어고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명령어에 대해서 주어지는 아규먼트인지 인자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버전 3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죠. 버전 3에서도 우리가 이제 readline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readline의 용도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 파일로부터 처음에 로드할 때 우리가 데이터 파일에서 이제 한 라인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을 애드할 때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한 라인 단위로 읽은 다음에 데이터 파일에서는 이제 샵 문자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징을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그룹 이렇게 이제 파싱을 그러니까 토큰들로 쪼개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adline 함수를 지금 여기에 있는 readline 함수는 버전 3에서의 readline 함수를 살짝 수정한 건데요. 어떻게 수정했느냐면 버전 3에서는 이제 이 readline 함수가 오로지 키보드로부터의 입력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 readline은 이제 키보드로부터도 읽고 또 파일로부터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살짝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만이 아니라 파일로부터도 한 라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파일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readline이 데이터를 읽어올 파일을 내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파일을 오픈해서 그 오픈된 파일, 데이터 파일의
파일 포인터를 주면 그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는 거고,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는 이제 모든 C 프로그램에서 키보드에 대한 파일 포인터는 stdin입니다. 그래서 stdin을 주고 그냥 readline을 호출하면 키보드로부터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매개 변수 fp는 이 readline이 데이터를 어떤 파일로부터 읽느냐 혹은 키보드로부터 읽느냐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매개 변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str은 이제 여기서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이고, n은 이 배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버전 3에서의 readline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가 바뀌었고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뀐 거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하니까 버전 3에서는 이게 get 캐릭터, get차 함수를 이용해서 한 캐릭터씩 읽었는데, 그것의 이제 파일 버전이 fget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fgetc하고 괄호 안에 파일 포인터를 주면 그러면 요 파일로부터 한 캐릭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버전 3랑 지금 달라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읽은 캐릭터가 newline 캐릭터, 그러니까 줄 바꾼 문자가 나올 때까지 while문을 읽으면서 읽은 캐릭터를 배열 str에 저장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거기에 null 캐릭터를 추가해서 리턴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이걸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는 키보드라는 건 파일의 끝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엔터를 이제 치면 거기까지 읽는 건데,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파일의 맨 마지막 줄을 읽을 때 문제가 생기죠. 파일의 맨 마지막 줄은 newline 캐릭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파일에서 맨 마지막 줄이 아닌 나머지 모든 라인들은 여기에서 줄이 바뀌니까 여기에 newline 캐릭터가 읽어서, 그러니까 요 while문이 요 newline 캐릭터를 읽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은 그냥 여기서 파일이 끝나고 여기에 새로운 라인이 시작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는 이걸로 충분하지만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요게 없으면 이 파일의 맨 마지막 줄에서는 어떻게 해도 newline 캐릭터가 읽히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거죠. 여기서 지금 fgetc로 읽은 캐릭터가 end of 파일이 아닌 동안에만 돌아라. 그것은 이제 fgetc가 파일로부터 한 문자씩 이렇게 읽다가 파일의 맨 끝에 도달하면 end of file이라는 특별한 문자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end of file이니까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어쨌거나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요 조건이 while문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readline이 이제 파일로부터 한 라인씩 끊어 읽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의 기본 형태는 비슷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읽기 위해서 이제 command line이라는 문자 배열을 만들었고, 그래서 while문에서 먼저 promp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readline, 금방 우리가 봤던 이 readline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는 거니까 첫 번째 인자를 stdin으로 주면 됩니다. stdin이 바로 표준 스탠다드 인풋 파일을 줄여서 stdin이라고 쓰고, 이것이 이제 키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readline은 항상 자신이 실제로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해 주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키를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continue를 통해서 다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버전 3가 똑같은 얘기죠.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했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커맨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전 3에서 설명했던 strtalk 함수를 이용해서 string tokenizing을 해서, 그러니까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스트링 토크나이징을 해서 첫 번째
토큰을 커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구조는 지금까지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커맨드를 스트링 컴페어 함수로 비교해서 이게 read인지 아니면 add인지 find인지 스테이터스인지 delete인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일을 해주면 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은 버전 3랑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이제 read 명령을 하면 그러면 read 다음에는 파일 이름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strtalk을 하면 그 다음 토큰이 바로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아규먼트가 파일 이름이 만약에 null이라면 이것은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뭔가 잘못된 명령어죠. 그래서 다시 continue문에 의해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고, 파일 이름을 제공했다면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이제 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로 넘어가 보면 매개 변수가 파일 이름이죠. 그러면 먼저 파일을 오픈하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while문에서 파일을 읽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는 그냥 무한 루프이고 read line으로 파일에서 한 라인을 읽었는데 그 결과가 0이라면 즉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파일에서 읽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break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종료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ad line은 이제 아까랑 똑같이 파일로부터 읽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탠다드 인이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읽는 게 아니니까 파일 포인터가 지금 우리가 오픈한 파일이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로부터 한 번에 한 라인씩 읽어 봅니다. 그러면 그 라인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공백이 아니라 샵 캐릭터를 구분자로 해서 4개의 필드가 항목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strtalk을 하는데 이 샵을 구분자로 해서 4번 연속해서 strtalk을 하면 첫 번째 토큰이 이름이고 그 다음이 넘버고 이메일이고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존재하지 않는 항목은 한 칸의 공백 문자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항목은 한 칸의 공백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크나이징을 했을 때 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름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넘버나 이메일이나 그룹은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얘는 지금 한 글자에 그러니까 하나의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스트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름가 이제 네 가지 항목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add해서 디렉토리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dd로 넘어가 보면 add입니다. 그래서 add는 4개의 문자열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name, number, email, group 이렇게 4개의 문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에 관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을 아무데나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보다 이름이 더 큰, 여기서 크다는 것은 물론 사전식 순서로 더 늦은 사람들은 다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물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로직은 뭐 버전 3하고 버전 2나 3하고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거를 이제 따로따로 배열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디렉토리라는 그러니까 struct person 타입의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번째 사람을 i번째 i 플러스 한 번째 자리로 뒤로 한 칸 이렇게 물릴 때 전에는 우리가 따로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해줘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스트럭처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 i 플러스 1은 디렉토리 i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실은
스트럭처 간에는 이렇게 취합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이 디렉토리에 i 플러스 1번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name, number, 이메일, 그룹에다가 내가 받은 이름과 넘버와 이메일과 그룹을 저장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str tuple 여기에서 요 문자열들을 우리가 복제해서 저장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 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전화번호가 없다면 여기에서 이 넘버는 하나의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스트링이다. 그러니까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백 문자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장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load 명령은 그렇게, read 명령은 그렇게 처리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add 명령입니다. add 명령은 여기에서 이제 load 명령과 read 명령과 add 명령의 차이가, read 명령의 경우에는 뒤에 파일 이름이 나와야 되고, 파일 이름은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파일 이름 안에 공백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str tog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제 add의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add 존 도우, 뭐 add 홍 길동 이런 식으로 add 다음에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또 그 단어들 사이에 막 공백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실행 예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식으로 add 뭐 여러 칸의 공백, 홍, 또 여러 칸의 공백, 길동, 또 뒤에도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뒤에 나오는 홍, 길동이라는 거를 뭔가 일종의 이렇게 딱 압축을 해서 앞에 나오는 불필요한 공백들은 버리고 뒤에 나오는 불필요한 공백들도 버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만약에 공백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의 공백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실제로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홍 한 칸 띄우고 길동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dd 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read보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compos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은 입력 지금 커맨드 라인에서 불필요한 공백들을, 앞뒤에 붙은 불필요한 공백들을 제거하고,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두 개 이상의 공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공백으로 축약해서 이제 딱 이렇게 컴팩트한 이름을 구성해 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compose name이고,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add나 find나 우리가 지원하는 명령어들 중에서 맥앱 변수로 사람 이름이 들어오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add와 find와 그다음 delete죠. delete 다음에도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compose name 함수를 호출해서 얘가 name str이라는 배열로 이름을 이렇게 딱 이제 축약해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compos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얼핏 일단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입력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토큰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토큰은 커맨드이니까. 그래서 str 톡을 우리가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str 톡의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null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str 톡을 하면 이제 입력 라인의 두 번째 토큰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토큰이 만약에 null이라면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return 제로를 해주면 됩니다. 이 compose name이 return해주는 값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을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 그 이름의 랭스가 랭스를 리턴해 주는데 사람 이름이 없다면 랭스가 제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delete 명령을 보면 이렇게 compose name을 한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것은 사람 이름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냥 continue로 건너뛰게, 여기 add에서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건너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ext 토큰 자체가 null이라면 이름이 아예 없는 거니까 return 제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받은 이 토큰이 이제 이름으로 치면 이름의 첫 번째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첫 단어를 일단 이 bear str에 string copy를 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를 여기에 str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면, 스트링 카피는 그냥 스트링을 복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름의 길이는 일단 첫 번째 토큰의 길이만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름이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while문을 돌면서 다시 연속해서 str 톡을 해서 그 str 톡의 결과가 null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문장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while문을 돌면서 str 톡을 합니다. 그래서 str 톡의 결과가 null이면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if문은 그냥 이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length라는 게 현재 이미 str에 내가 써놓은 단어의 길이이고, 그리고 요 str length ptr은 이제 새로운 토큰의 길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이 리미트보다 만약에 커지면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동안에만 이제 실제로 쓰겠다는 거죠. 여기 더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끝에 널 캐릭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칸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이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버퍼 사이즈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대책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냥 넘어오면 우리가 이미 이름의 첫 번째 단어를 str에다가 써줬고,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구성하는 두 번째 단어를 읽은 거니까 이 두 번째 단어를 바로 우리가 이 str에다가 써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한 칸의 공백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str length에다가 공백 문자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한 칸씩 띄우기 위해서 공백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str cat을 이용해서 이제 이 새로 두 번째 토큰을 이 str에다가 뒤에 덧붙여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str cat은 항상 이 두 단어가 null 캐릭터로 끝난다는 가정하에서만 str cat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str copy를 하면 이 str의 끝에 null 캐릭터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null 캐릭터를 여기에서 공백 문자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결국 그 null 캐릭터를 공백 문자로 여기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냥 str cat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공백 문자를 하나 더 그러니까 null 캐릭터를 여기서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john이었다면 john, 요 상태는 지금 john null 캐릭터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john null 캐릭터 공백 문자 이런 상태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john 공백 문자 그 다음에 null 캐릭터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do를 string cat을 하면 이제 john 한 칸 띄우고 do 하고 다시 null 캐릭터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해준 string length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돌아서 이제 끝에 도달할 때까지, 끝에 도달하면 빠져나와서 length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코드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하는 설명만으로 한 번에 쭉 따라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문장을 하나 생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 문장을 생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이런 걸 조금 테스트 해보면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보는 게 이제 이런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버전 4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add를 할 때는 이렇게 compose name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든 이름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서 handle add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handle add로 우리가 가보면 handle add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까지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add는 이제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이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또 그룹을 다시 입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내가 이제 add 존도 이러면 엔터 치면 그 다음에 폰 넘버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printf 문으로 그럼 전화번호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그것을 다시 read line으로,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혹은 그냥 엔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scanf로 읽게 되면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이 scanf는 뭔가 입력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엔터를 친다는 것은 전화번호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read line으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읽는 거니까 첫 번째 인자는 stdin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읽느냐면 이 배열 넘버로, 전화번호는 이 배열 넘버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메일을 물어보고, 또 이메일은 두 번째 배열인 이메일로 읽고, 그 다음에 또 그룹을 물어보고 그룹으로 읽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dd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읽은 넘버, 이메일, 그룹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로드 할 때 add에서는 이름과 넘버와 이메일과 그룹에서 만약에 어떤 항목이 없으면 그때는 이렇게 한 칸에 공백 문자로 이제 제공해 주도록 이 add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이 add를 로드 함수에서 호출할 때랑 이렇게 handle add에서 호출할 때 이제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요 마지막 add를 호출하는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여기 넘버, 이메일, 그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 넘버의 스트링 랭스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뭔가를 입력을 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버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신텍스를 뭐 처음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신텍스입니다. 의미는 그냥 이건 지금 어떤 조건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요거를 택하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얘를 택해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요 add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두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매개 변수를 strlength 넘버가 0보다 크면, 즉 그 얘기는 사용자가 뭔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냥 넘버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strlength 넘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 폰에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 넘버의 길이는 0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칸의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도록 add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empty를 넘겨주도록, empty는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이렇게 공백 문자 하나로 구성된 스트링을 이제 empty라는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empty를 이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그 타입을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이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그냥 타입 변환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handle add입니다. 그러면 이제 add의 입장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존재하는 항목은 그냥 그 존재하는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은 길이가 1인, 그러니까 하나의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입력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ad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dd 명령이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명령들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find 명령의 경우에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을 구성을 한 다음에 find를 호출하면 되고,
스테이터스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필요 없고 그냥 스테이터스로 호출하면 되고, 딜리트의 경우에도 역시 이름을 먼저 만들어서 remove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세이브의 경우에는 두 번째 토큰이 as여야 되고, 두 번째 토큰이 as가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큰이 파일 이름이어야 되겠죠. save as 파일명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토큰이 없다면 역시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다면 save로 호출해 주면 되고, x이시면 그냥 while문이 빠져나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빼먹은 것들만 다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save는 지금 파일 이름을 받아서 그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으면 그냥 return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일에다가 써주면 되죠. 우리가 파일에다가 쓸 때는 i equal 0에서 n까지, 그러니까 n명의 사람들을 각각을 한 줄에 한 명씩 쓰면 되죠. 그래서 fprintf 문으로, 그러니까 %s로, 그래서 그 사람의 먼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구분자 샵 캐릭터를 추가하고, 넘버를 쓰고 또 샵 캐릭터를 추가하고, 이메일을 쓰고 샵 캐릭터를 추가하고, 그룹을 쓰고 샵 캐릭터를 추가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줄씩. 우리가 이 디렉토리에 저장할 때 존재하지 않는 항목은 이미 하나의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할 때는 이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쭉 printf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search는 똑같습니다. search는 내가 서치하려고 하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디렉토리 i.name하고 string compare를 해서, 이 search는 이제 find가 아니라 search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의 배열 인덱스를, 존재하지 않으면 -1을 리턴해주는 함수이고, print person은 이제 파일이 아니라 화면상의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제 find 존도 하면 존도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프린트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이름을 출력을 하고 한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한 서너 글자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는 얼마고, 이메일 주소는 얼마고, 뭐고, 그룹은 뭐고 이렇게 출력하는 그냥 print person입니다. remove는 어떤 사람을 삭제하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그 삭제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search 함수로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의 배열 인덱스, 존재하지 않으면 -1. 그래서 i가 -1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삭제할 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사람 이름에 관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i번째 사람을 삭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땡겨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j equal i에서 출발해서 j가 n-1까지 돌면 j를 증가시키면서 i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을 i 번째 자리로 이렇게 땡겨오는, 이 로직 자체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별개의 배열로 저장하지 않고 구조체로 만들어서 그냥 디렉토리라는 배열에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요 한 문장이면 충분하겠죠. 그 점.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문장은 우리가 구조체 변수들 간의 치환 연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구조체를 다른 구조체로 그냥 어사인하면, 사실은 요 구조체 안에 이름, 번호, 이메일, 그룹 이렇게 4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들이 각각 이렇게 복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이터스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print person 함수를 좀 전에 정의했던 print person을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고, find는 서치를 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없고, 존재하면 역시 디렉토리의 인덱스 번째 사람을 print person 해버리면 되겠죠. handle add는 아까 살펴봤고 add도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화번호 프로그램의 4번째 버전입니다.